안녕하세요. 오늘은 광명 시흥 신도시, 대한민국의 상기 신도시 중에 제일 큰 지역이죠. 이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시흥 신도시 서남부권에서는 대표적인 주자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4.4배 384만 평입니다. 지금 6만 7천 가구죠. 그리고 거기에 자족 도시로 형성될 건데 자족 도시의 그 면적이 74만 평이나 됩니다. 거기에 스마트 시티의 기술이 적용되고, 그리고 입지적으로는 광명역 역세권 뒤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입지도 정말 탁월하죠. 어떤 교통의 신안산선, 월곶 황교선, 광명역에 가면 KTX 1호선과도 또 연결되죠. 그리고 GTX D나 E 노선도 신설될 예정으로서 서울과 진입되는 신규 도로가 4개가 확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6군데의 지방 도로가 2차선이 4차선으로, 4차선이 6차선으로 확대가 되는 지역이라서 더 눈여겨보심이 맞을 것 같습니다. 27년에 착공되고 29년에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1년에서 2년 이후에 입주 예정 지역으로서 시흥에 계시는 분, 안산에 계시는 분, 그리고 수원에 계시고 의왕, 군포에 계시는 분들은 꼭 집중해서 이 지역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어떤 큰 단점이 존재합니다. 면적이 큰데 그에 비해서 토지 보상의 난이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당연히 규모가 크므로 해서 어떤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죠. 근데 다른 지역보다 여기는, 어떻게 다른 지역은 어떤 농지의 비중이 많다면 여기는 공장, 물류창고, 자영업 수도 많고 중소 제조업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농지의 보상이 아닌 영업 보상, 이전 보상, 보상 가액이 많아지고 협의하는 와중에서 갈등이 심해지다 보니까 협상도 늦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광범위한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환경 규제로 묶여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개발 제한구역이 해제돼야 되고 환경 영향 평가의 절차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복잡한 기간 소요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협의 주체가 중앙정부, 그 다음에 지자체, 환경부처 간에 협의하는 부분도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일부 구간들은 노선이 재조정되거나 이런 부분이 조정되고 협의되고 계속 반복적인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 세 번째입니다. 교통 인프라. 국토부에서 여기는 교통의 다른 1기, 2기와 다르게 선 교통을 확정시키고 후로 입주를 계획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그렇게 잘 안 되고 있는 부분,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미비한 부분이 많다는 거죠. 선 확정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후 확정으로 인해서 지지부진해지고 협의도 아직도 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신도시 규모 대비 해가지고 교통망 수용력이 한계에 있고 GTX, 광역철도, 도로 확장 등 이 선제적으로 교통대책 없이는 사업 추진이 좀 부담되는 게 사실입니다. 정부도 교통대책이 확정하고 분양을 갖다가 원칙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계속 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공급 확대하고 있는데 확대함으로 해서 가계 부채가 계속 늘어나죠. 그럼 늘어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정부 차원에서는 속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미 뜨고 있는 지역, 지금 창릉 신도시라든지 하남 교산이라든지 왕수, 인천 계양, 이런 뜨거운 지역 대비 여기는 면적이 크고 사업 속도도 느리다 보니까 속도를 조금 조절하는 이런 페이스로 가다 보니 시작이 더딘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광명, 시흥, 신도시 뜰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인즉 첫 번째는 서울 생활권하고 입지적으로 너무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는 거죠. 구로구나 지역에 너무 가깝게 바로 위치하고 있고 여의도에는 직선거리로 15km 이내의 거리에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는 최상이라는 겁니다. 광명, 시흥, 신도시는 행정구역만 경기도일 뿐이지 생활, 직장, 소비권은 서울의 확장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남권의 구로, 금천, 영등포에 정말 직접적으로 딱 연결이 된다는 거죠. 서울 도심과 한 20분 내에 접근이 가능한 대규모 택지지구로서 서남권에서는 수도권에 거의 남아있지 않은 그런 부지를 새롭게 생길 수 있는 희소성이 있는 그런 지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체 불가능한 어떤 규모입니다. 6만 7천 세대, 대지 면적은 여의도의 4.4배, 엄청난 규모죠. 그렇기 때문에 서남권에는 지금 대표 주자로 될 수밖에 없고 가장 큰 규모입니다. 마지막 남은 서남권의 초대형 부지이고 택지다. 그러면서 싸게 분양하는 곳이 어디다? 지금 광명, 시흥, 신도시다. 여기에 서남권의 신규 주거나 업무, 산업 이게 복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욱 대체 불가능하다. 그래서 더 눈여겨보셔야 된다. 여기에는 싸게 분양되죠. 20-30% 저렴하게 싸게 분양되고 완성되면 뭐다? 서울급으로 재평가될 수밖에 없고 가격이 그렇게 상승할 지역이 어디다? 광명, 시흥, 신도시다. 광명, 시흥, 신도시는 초기 분양 단계에서 입주 리스크나 개발 불확실성, 솔직히 교통의 완성 전에 어떤 공백으로 가격이 약간 눌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개발이 교통이 확정되고 입주 리스크가 입주나 교통의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자족 기능이 이미 예전에부터 구도심 때도 공장이나 제조 쪽이 많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자족 기능도 가동이 되고 교통도 완성되고 입주가 되고 그러면 서울의 공급은 신화되고 공급이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서울 외곽 쪽의 서남권에서는 입지적으로 최상위 이쪽으로 해서 올 수밖에 없고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 될 거라는 겁니다. 광명, 시흥은 여기만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지도에서 봤을 때 철도가 연결이 될 거죠. 위쪽으로 형성이 돼서 신도림까지 갑니다. 광명을 거쳐서 신도림역에 가면 지금 광명역은 7호선, 그 다음에 신도림에 가면 1호선, 그 다음에 2호선, 어떻게 보면 GTX B노선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좌측선에는 지금 신안산선이 돼 있죠. 밑에 쪽 하근역이라는 신안산선이 존재합니다. 동쪽으로 보시면 1호선과 광명역 역세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과 횡이 연결되는 그 역세권, 거기에 그 상업지가 형성됩니다. 상업지뿐만 아니고 그 역세권에 교차되는 이 부분, 역세권의 아파트로 투자를 하심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